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적용했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는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아래면 9시까지 운영이 허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출한 코로나19 백신 품목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르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며 빈틈없이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9년까지 모든 디젤 여객기관차를 친환경 열차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5년까지 70조 이상을 투자해 수도권 통근 시간을 30분 내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치가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리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겨울철이면 유독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잠시 뒤 내 몸 보고서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코로나19 백신의 품목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허가 신청한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표면 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얀센 백신과 같은 방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상 접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예상 용법은 1회 접종 후 4주에서 12주 후에 2회를 투여하는 시기입니다.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제약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 판매 품목 허가와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입 품목 허가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백신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배송과 보관은 물론 접종과 사후 관리 등 모든 과정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에서 사전 준비가 부족해 접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우리 백신 접종에는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달 말까지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완결하고 진행 사항은 수시로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대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밀집, 밀폐, 밀접의 산밀 환경이 주요 원인이라며 시설별, 상황별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 환기 지침을 보완하고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주간 코로나19 평균 환자가 감소 추세라며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989명, 984명, 916명으로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주말 검사 건수가 적은데도 이번 주 들어 1,0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 동부구치소와 광주, 인천 요양병원 등 대규모 집단 감염의 영향이라며 일시적 증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특별방역 연장을 통해 확진자 규모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돼 운영됩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유지하면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일부 세부적인 조정이 있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유지되지만 규제가 강화된 부분도 있고 반대로 완화된 것도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이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에만 적용됐던 조치였는데 모든 사적 모임으로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5명이 넘는 동호회나 회식, 신년회, 집들이 등 모든 친목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는 수도권에서만 금지됐는데 이 조치도 비수도권으로 확대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실내 스크린 골프장 외에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도 추가로 집합금지 대상이 됐습니다.
반면 규제가 다소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가 유지되지만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아래면 운영이 허용됩니다. 운영 자체가 금지됐던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전국 겨울 스포츠 시설은 인원을 3분의 1로 줄이고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안 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예약은 기존의 객신의 2분의 1까지만 가능했던 수준에서 3분의 2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강화는 가능합니다. 정부는 하루 1,000명 안팎으로 유지되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방부가 국내 감염세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전 장병의 휴가 외출이 통제되는 국내 거리두기 2.5단계는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부 방침을 고려해 국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역 전 휴가나 일부 청원 휴가 등을 제외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현재 군 골프장이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직원들의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해 민간 골프장 운용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단 예방적 차원에서 현역 군인과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의 이용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 비수도권의 일부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 연습장은 주말이 되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수도권 시설 운영이 금지되면서 가까운 지역으로 원정을 오기 때문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춘천에 있는 당구장. 10개가 넘는 당구대엔 빈자리가 없습니다.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대기하는 상황. 어디서 왔을까? 출입자 명부를 보니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이른바 원정 당구를 치러 온 사람들입니다.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돼 예약이 폭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경기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일권은 거의 예약이 힘들다고 보시면 되시고 한 2, 3일 전에는 예약을 해주셔야 좀 여유 있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초부터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습니다.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지방 원정을 오는 건데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 출입을 제한하십시오. 이렇게까지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고 그 내용을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방역 틈새를 노린 일부 시민들의 지방 원정. 불법은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정부 정책 취지를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목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부동산, 가계부채 등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용 강화에 집중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자고 독려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연초부터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지 주저앉을지가 결정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총력을 기울이자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인 KTX 이음에 시승해 2050 탄소 중립 실현과 디지털 사회 전환, 지역 활력을 위한 철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식 운행을 하루 앞둔 중앙선 원주 제천 간 KTX 이음 열차에 시승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KTX 이음은 우리나라 최초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인 EMU 260 열차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디젤 기관차의 70%, 전력 소비량은 기존 KTX 대비 79% 수준인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모든 여객열차를 EMU 260 모델로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7만 톤 감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도로가 20세기 경제발전의 동맥이었다면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대동맥은 철도입니다. 정부는 철도 교통 혁신을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파리 기후협약 이행 첫 때인 올해를 저탄소 친환경 열차 보급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2029년까지 모든 디젤 여객기관 차를 KTX 이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철도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최고의 기술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뉴딜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혁신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철도망을 확대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철도교통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2025년까지 7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고속철도, 간선철도망과 대도시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고 수도권 통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할 것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열차 KTX 이음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행복을 실현하를 희망의 열차입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고 다시 북적이는 기차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창업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이들을 박기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2살 이근우 씨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말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일반 식당을 열려고 반년 가까이 준비하다 거리두기 격상에 포기했는데 배달 시장이 커지는 걸 보고 배달 전문 치킨집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가족 모두 걱정했지만 도전해보자 결심한 만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홀 장사가 힘들어지는 게 느껴져서 아무래도 배달 쪽이나 포장 장사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싼 가격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되는 게 일단 목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름을 알리고 최대한 1년 반 전 첫 아이를 출산한 김성경 씨는 임신 중에 먹을 수 있는 영양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원료 가격이 오르고 수급 속도는 더뎌지는 어려움 속에서 지난해 5월 첫 제품을 출시했고 크라우드 펀딩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올해 새 제품 개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코로나 상황에서 런칭을 했고 시장에 처음 선보였던 건데 일단 첫 스타트는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오프라인 이벤트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자영업자는 물론 대기업까지 고통을 견뎌내야 했던 코로나19 속에서도 창업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창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비대면 산업 활성화로 정보통신업과 과학기술 관련 업종 창업은 더욱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업종에서 퇴직자가 늘어나 창업에 나선 사람들이 늘기도 했고 4차 산업 관련 정부 지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비대면과 관련된 이러한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라는 기회가 더 많이 오고 있다. 정부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분야의 지원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용기 내어 새 출발에 나선 사람들. 신축년 새해 어떤 나날이 펼쳐질지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 어려움에 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고 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빨리 끝나서 경제도 풀리고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 화이팅! YTN 박기환입니다. 미국의 향후 2년간 입법을 책임지고 행정부를 견제할 제117대 연방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오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대선 결과의 인증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제117대 하원이 닻을 올렸습니다. Pursuant to the 20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meeting of the 117th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the House will come to order. 지난 116대에는 30석 넘는 민주당 우위가 10석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상원도 함께 출범했습니다. 아직까지는 50석대 48석으로 공화당이 우위입니다. 결선 투표에 들어간 조지아주의 2석이 다수당 지위를 결정짓게 됩니다. To say the 117th Congress convenes at a challenging time would indeed be an understatement. From political division to a deadly pandemic to adversaries around the world, the hurdles before us are many, and they are serious. 새 의회의 첫 시험대는 오는 6일 대선 인증.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공공연하게 반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상하원 각각 1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토론을 거쳐 특정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해서 제외할지 과반 표결로 정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인데다 공화당도 대부분 반대해 이의 제기가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출범한 117대 연방의회는 공화당이 여성 하원 의원을 35명이나 배출하는 등 여성과 소수인종 등 사회적 약자의 진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 역대 가장 많은 한국계 하원 의원 4명이 동반 입성해 한미 관계의 증진과 한인의 권익 신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취임식 인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퍼레이드 방식을 생략하고 바이든 당선인이 육군 군악대와 합동의장대의 호위 속에 백악관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이를 비롯해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축하 공연을 전국에 생중계하는 등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체할 방침이라며 취임식 관람을 위한 여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통계가 과장됐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간 3일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를 35만 77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25만 명을 넘어선 뒤 30만 명까지 26일, 이후 35만 명까지 20일이 걸리는 등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 또한 한 달 넘게 1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2일 신규 확진자는 3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에 대한 수치가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의로 매우 부정확하고 적게 보고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터무니없는 측정 방법 때문에 수치가 매우 과장됐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All you need to do, Chuck, is go into the trenches, go into the hospitals, go into the intensive care units, and see what is happening. Those are real numbers, real people, and real deaths.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ow, my concern is that it could get worse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as we see the lag that happens when an event occurs like the Christmas and New Year's holiday. 파우치 소장은 예상보다 더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지난 3일간 초기보다 훨씬 나은 하루 평균 50만 건의 접종이 이루어졌다며 접종 속도가 탄력을 받으면 이달 중순 하루 100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400만 명 정도의 미국인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모더나 백신 접종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 미국인들에게 맞히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초고속 작전을 이끄는 몬세프 슬라위 최고 책임자는 현지 시간 3일 CBS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슬라위 책임자는 18세에서 55세 성인 대상 임상시험에서 50마이크로그램 용량의 백신을 2회 맞은 사람이 100마이크로그램 백신을 2번 맞은 사람과 비교해
동일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계획은 더 많은 사람에게 면역력을 주기 위한 책임감 있는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접종자 수 확대를 위한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접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영국이 택한 1, 2차 접종 간격 확대 전략은 타당성을 검토할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이 오는 10일까지로 예정된 봉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16개 주지사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연장을 2주로 할지 3주로 할지 또 학교와 보육시설 운영을 재개할지를 두고는 16개 주별로 의견이 갈려 이번 주 화요일 메르켈 총리가 주재하는 연방정부 주지사 회의에서 결론을 냅니다. 코로나19 타격이 심한 바이에른주의 마르쿠스 죄더 주지사는 전면 봉쇄는 1월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며 확진자 수가 여전히 높은 만큼 선생님과 학생을 학교로 보내는 건 무책임하다고 빌트암 존탁 신문에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확보가 미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은 미국은 지난해 7월 화이자 백신을 6억 회분 확보했지만 EU는 지난해 11월에 고작 3억 회분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U의 확보분은 27개 회원국이 서로 나눠 가져야 하는 분량입니다.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 병원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여름에 바이오엔테크가 더 많은 백신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더 주문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면서 보건 책임자들의 중대한 실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그르사인 바이오엔테크 최고 경영자도 유럽의 백신 확보는 다른 나라처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EU 각국이 공동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에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유례 없이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의 새로운 개막일까지 이제 꼭 200일 남았습니다. IOC와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3차 대유행 속에서 일본 내에서조차 정상적인 개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예선전 등 풀어야 할 숙제는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신년 메시지에서 올 시즌 도쿄올림픽의 변함없는 개최 의지를 밝혔습니다. Tokyo is still the best prepared Olympic city ever. We can only thank our Japanese partners and friends for their great commitment and their determination. 일본 스가 총리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도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또 한 번 자신했습니다. 人類がコロナを克服した証として世界の人々を勇気づけ感動を与える大会になるように感染対策万全にし準備を進め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그러나 이 회견 바로 다음 날 일본에서는 첫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고 최근 일주일 새 신규 확진자는 연일 3,000명을 넘어서 긴급 사태 선포를 검토 중입니다. 일본 국내 여론도 시간이 지날수록 올림픽 개최에 회의적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63%는 7월 개최 예정인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세계 젊은이들은 여전히 절반밖에 치르지 못한 올림픽 예선 준비를 당장은 포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올림픽 예선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서 경기력을 꼭 끌어올리기 위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외출 외박을 금지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된 데다 IOC와 일본 모두 경제적 손실 때문에라도 전격적인 올림픽 취소 결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회 개막까지 이제 남은 기간은 200일. 코로나가 여전한 세계 각지에서 과연 종목별 예선전은 가능할지 불안감 속에 올림픽 관중 제한 폭과 의료 체제 구축 등 IOC와 도쿄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일본 스가 총리가 도쿄 등 감염이 크게 확산하고 있는 수도권 4개 지자체에 대해 긴급 사태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자체에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저녁 8시로 단축하는 것을 요청하고 정부도 긴급 사태 선언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스가 총리가 전문가 회의를 거쳐
도쿄와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스가 총리는 다음 달 말부터 의료 종사자와 고령자 등을 시작으로 접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자신도 솔선해 백신을 맞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해 11월과 12월 일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도 절반이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찬성한 응답자는 32%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7%는 일본 정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2,100여 명의 답변을 분석한 것입니다. 허리는 인체의 대들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몸에서 허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통증이 생겨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데요. 이 통증에 따라 질환도 다양하게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주 예보를 보니까 서울이 그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엄청 날도 춥더라고요. 예보가 돼 있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자, 이렇게 겨울이 되면 그 급성 요통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왜 겨울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건가요? 네, 겨울이 되면은 근육이 긴장되고 혈관이 수축해 근육은 뻣뻣해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되게 됩니다. 예. 또 추운 날씨에는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꺼리면서 활동량이 줄어드는데요. 그럼 근육과 관절에 대한 지지력이 약화되면서 척추나 관절 부위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예. 네. 특히 기존의 허리 통증이나 관절염을 앓고 있던 환자라면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호르몬이 변화와도 관련성이 있는데 예. 일조량이 많은 여름에 반해서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면서 일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 그럼 세로토닌 분비는 감소하고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증가하는데요. 같은 통증이라도 겨울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통증을. 예. 그러니까 가뜩이나 겨울철 추운 날씨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 겨울철 대표 행사하면 또 김장이 있잖아요. 네. 김장철에 급성 요추염조로 병원에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 이 질환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죠. 허리 디스크 질환을 또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추염자는요. 다리 쪽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고요. 아픈 부위에 살짝 손만 얹어도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한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더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요추염제에 의한 급성 그런 허리 통증은요. 1주 이내에 대부분 40에서 50%가 호전되고 6주 이내에 대부분 90%가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다리로 내려가는 하지 방사통, 저린 증상의 이런 유무와 시간에 따라서 통증이 어떻게 호전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실제 외래에서 정밀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네. 이와 반대로 허리 디스크는 이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빠져나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러서 허리 통증과 함께 이 다리 쪽 저린 증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또한 이 디스크는 이런 자세 변화나 체중 이동 시 통증이 더 발생하며 허리를 특히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우리가 통증이 유발되고 나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통증이 지속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네. 이런 허리 디스크 감별을 위해서 정밀 검사를 대부분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다리 통증은 없이 허리에만 통증이 발생하고 그리고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좀 심해지면 급성 요추 염좌 예. 그리고 또 다리까지 저리면서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발생한다고 보면 이걸 이제 디스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 디스크랑 증상이 또 비슷한 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자, 이건 어떤 질병이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디스크랑 많이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척추관 협착증은 이 척수에서부터 신경이 이 척추뼈 사이를 나오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걸 네.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척추관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좁아져서 이 신경을 압박하고 조직이 손상을 받는 허혈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지칭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령의 환자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이 퇴행성으로 생기는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예. 척추가 이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앞쪽으로는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예. 뒤쪽에서는 이 신경을 싸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 특히 보행 시 하지의 이상 감각을 느낀다든지 저리는 감각, 뭐 둔한 감각, 운동마비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앉았다 쉬어가야 하는 신경이성 파인, 한 500m만 걸어도 아우 내가 앉아야 된다 이런 것들 특징적으로 호소하게 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이 나타난 증상은 다양하고 초기에는 허리에 막연한 통증과 뻣뻣함이 나타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그냥 나이가 있으니까 생기겠지 하는 현상으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수록 신경이성 파행이 악화되면 보행이 갈수록 불편해지고 그때 대부분 병원에 많이 내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걸었을 때 이 다리 부분에 통증이 있고 또 쉬면 또 괜찮아지고 이렇단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세요. 치료를 받아야 되나 고민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척추관 협착증은 사실 노인에 따른 퇴행성 변화인데요. 이런 협착증은 심각한 신경마비는 드물고 대부분 증상이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 심한 협착이 있다 하더라도요. 1차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거나 하지 신경마비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신경 증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또 근력이 약해질 때 그리고 심한 보행장애, 걷는 게 불편해질 때 또 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수술적 치료는 우리가 협착증으로 압박되는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을 시행하거나 어긋난 척추를 고정해서 마디를 튼튼하게 고정하는 유압술을 시행해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런 척추술은 더 중요한 게 이후에 또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야 그 인전마디에 또 퇴행성 변화가 유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1차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먼저 권해주시고 또 시행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 치료는 이런 치료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MRI상에서 디스크가 얼만큼 튀어나왔냐 이런 탈출 정도보다는 실제 환자가 호소하는 임상 증상의 정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외래에서 보면은 MRI상에서 디스크는 심하게 돌출되어 있어도 통증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는 거고 반대로요. 디스크는 경미한데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MRI 소견보다는 환자가 호소하는 임상 증상의 자각 정도를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이런 치료를 고려해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가 신경 증상, 그러니까 즉 하지 마비 증상이 있는가와 대소변 장애가 있는 증상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비술적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이 심하더라도 신경 증상이 없는 경우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뭐 신경 차단술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맞는 이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는요. 통증 조절을 위해서 흔하게 시행하는 주사고 비수술적 방법인데 보통 6개월에 4번에서 5번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에 호전이 없으면 술적 치료를 그때 가서 고려하게 됩니다. 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급적 허리 근육 및 인대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방법을 이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수술부터 해야 하는 건 아니냐. 저희 할머니도 그런 고민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환자의 증상이나 뭐 마비와 같은 그런 상태를 고려해서 수술을 받을지 보존적 치료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허리 수술을 권하시는지 이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런 파열된 디스크의 60%는 저절로 크기가 줄어들고 13%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디스크가 터졌어도 함부로 수술하지 말라는 의학적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디스크 파열로 급성 통증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6주에서 8주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나 신경 마비 증상, 그러니까 다리 쪽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대소변 장애를 호소할 때만 환자에게 수석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네요. 그러니까 연구에 의하면 파열된 디스크의 60% 정도가 저절로 크기가 줄어들고 또 13% 정도는 거의 완치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자, 그만큼 보존적 치료만 해도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그 이제 예방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일단 안 다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평상시에 허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평상시에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평상시에 땅바닥에 앉는 우리 좌식 생활이 많은데요. 예. 이런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의자 생활하는 것이 허리에 덜 무리가 갑니다. 네. 또한 물건을 들 때도요. 가급적이면은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는 것보다는 무릎을 구부려서 허리에 부담을 줄여주고, 또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굽이 높은 신발은 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금연하고 평상시에 꾸준히 걷는 운동을 하는 것이 이런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 허리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평상시에 꾸준한 운동과 또 생활 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허리를 되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배우지 않아도 숫자 감각은 타고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카이스트 백세범 교수팀은 아무런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특정 숫자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신경망이 자발적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신경망은 학습 없이도 숫자 감각을 갖는 동물의 뇌와 달리 반드시 충분한 학습을 거쳐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신경망의 초기 구조가 갖춰지면 기초적인 인지 기능이 자발적으로 생기며 이후 다양한 학습을 통해 완전한 인지 지능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의식 혼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로체스터대 의학센터 연구팀은 미국 청소년 담배 조사와 성인 대상의 행동 위험 요인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 기능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컸으며 특히 14살 이전에 전자담배를 시작하면 집중력과 기억력, 결정력 등이 떨어질 위험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전자담배와 의식 혼탁 사이의 연관성이 사람에게서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의 안전한 대체물로 여겨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중장기 기초 연구를 수행할 한국바이러스 기초연구소가 올해 세워질 예정입니다.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경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노 원장은 올해 한국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세계적 석학을 소장으로 임명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맡기고 최고의 연구 환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이온 가속기 일부 장치들의 제작과 성능 시험이 늦어졌다며 올해 안에 가속기 구축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연구비 사용 기준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이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통일된 연구비 사용 기준이 적용되며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도 간단해져 지출 항목의 총액만 작성하면 됩니다. 또 연구자는 사소한 연구비 변경의 경우 부처 승인 없이도 자율 변경이 가능하며 연구비 정산 역시 전체 연구기간이나 단계 연구기간 종료 때에만 정산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조만간 하루 확진자 2,000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먼저 이 백신을 우선 접종을 하여야 가장 효과적으로 확진자 수를 줄이거나 사망자 수를 줄이거나 할 수 있는지 등등을 저희가 예측을 이미 해놨어요. 수립 모델링은 일단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연구들이 쌓여서 많은 생명을 또 살릴 수 있잖아요.
전 세계가 앞다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는데요. 백신을 언제 또 누구에게 접종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예측하는데 수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수리 모델링을 통해 감염병 확산세를 예측하고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우는 응용 수학자 심은하 교수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